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NH금융연구소 한준희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사님께 오늘 여쭤보고 싶은 주된 내용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박사님 주로 이제 거실 경제를 네. 연구하시고 네, 분석하시고 이런 박사님 아니십니까?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오랫동안 연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좀 하시기 시작한 건가요? 궁금한데요. 네. 사실 원래 경제학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건 뭔가 이제 원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실물도 아니고 뭔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조금 등한시하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상황 흐르는 게 네.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될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작은 공이 지금 거의 운석처럼 우리에게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거의 강제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시니까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좀 뭔가 달라지는 게 네. 감지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뭐 이런 네, 게 확 네. 느껴지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네. 스테이블 코인,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들으시고 음. 아마 진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처음부터 네.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만 들어도 스테이블 좀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제 몇 가지 단순한 사실은 달러와 연동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인처럼 이렇게 등락이 심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안정된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건데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 뭔가요, 박사님? 스테이블 코인 네. 지금 거의 말씀을 다 하셔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거의 이게 다예요? 이게 첨언을 하자면 네.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네. 보통 코인하면 이제 등락이 심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원래가 주식은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코인은 이미 다 싸요 처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등락이 심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이렇게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도처럼 막 요동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보통 이제 유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달러와 1대1로 내가 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1달러와 같다. 라는 거를 스테이블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사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들 걱정들이 많으시죠. 벌써 댓글 달리는 것만 해도 이거 한국 이런 거 위험하다 하실 텐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이런 그 루나 테라 맞아요.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완전히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안전성을 지금 담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게다가 얼마 전에 지금 미국 자체도 이런 법안을 아예 통과시키려고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어제도 상원도 통과했는데요. 맞아요. 이틀 전인가? 네. 근데 그 숫자를 보시면요. 60 몇 대 30이에요. 이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거였기 네. 때문에 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더욱더 안전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돼서 실제로 정말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루나 테라보다 훨씬 안정하게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겠다. 약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이제 막 쏟아내 주시니까 아. 하나하나 좀 그 개념을 네네. 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에서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네. 네. 시총이란 것도 네. 뭐 증시로 따지면 시총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시총 1등이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테더? 네네 맞습니다. 요건가요? 네. 그러면 1테더가 1달러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테더를 살려고 할 때 네. 오히려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가격이 사실 거래하려고 보면 가격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스테이블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1달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원화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에 대해 등락이 있지 그렇죠, 그렇죠. 1달러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거. 아.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시킨 테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불을 돈을 이제 코인 100개를 발행하면 네. 그 100개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았던 게 이제 우리가 봤던 재작년부터죠. 그 루나 테라 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현상부터 우리가 좀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네네. 있는 건데 네. 여기까지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네. 개념인 거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네. 진짜 이게 파장이 네. 너무 크다. 네.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몇 개월 전에도 짚은 적이 있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은 너도 나도 스테이블 네. 코인.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얼마 전에 상장한 서클의 경우에도 네. 워낙에 성공적으로 IPO가 네. 이제 네. 끝났기 때문에 더 좀 관심이 모아졌던 네.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의지는 무엇이고 작은 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무엇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파장이 어떤 겁니까? 네, 이게 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원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달러 패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보통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가에서 이제 그 가에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너무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맞는 거냐 사람들이 물론 그런 것도 네. 있긴 하지만 실제로 달러 패권을 되게 중시하긴 합니다. 네. 이게 생각해 보시면 리브라라고 하는 페이스북에서 2020년에 이걸 막 한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산된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때는 규제가 많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달러랑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달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99%가 지금 달러 연동돼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하면 달러 네네네. 기반된 걸 하겠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다 보면 달러화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러면 패권이 없어지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제가 편의점 가서 뭐 이제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 사려고 할 때 지금까지 한국 돈 써야죠. 근데 이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테도로 쓰네? 테도가 우리나라 돈 안 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을 안 써서 그냥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달러에 너무 의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 계좌하고도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다른 게 달러 계좌는 우리가 달러 계좌로 음식을 못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살 수 있죠. 결제를 할 수 네. 있다. 그러다 보면 아예 원화를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급하게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서울 한복판에 생긴 그 가상자산 현금 ATM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네네. 전 처음 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전 10년 지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도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 있는 게 있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조절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감시하겠다. 확실히 스테이블 되도록 한다고 하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안 괜찮겠네? 하고 이제 그래서 이걸 한번 사기 시작하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확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외국인 방문이 이제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네.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는 환전 네네. 업소도 네. 뭐 생기고 있고 남대문 시장에도 네. 환전기가 있고 뭐 네. 이렇게 좀 늘고 있는 부분들. 네네네. 이게 이제 실생활에 좀 들어오고 있다. 우리도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네. 그게 또 이게 네.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차이점이 네. 이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파도친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 아니야?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이제 그런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일정되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비트코인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면 옛날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하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1코인이라 하겠습니다. 가격이. 네네. 1코인으로 가격을 보고 들어가서 네. 밥을 먹었는데 네. 밥을 먹고 결제하려 하니 2코인 됐다가 달라졌어. 2코인 냈는데 나갈 때 보니까 0.5코인이더라. 이게 맞냐? 네. 물론 0.5코인 기다렸다가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빠르게 가격이 변한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나는 분명히 1코인 낼로 하곤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가면 그럼 결제 시점도 우리가 뭐 몇 분 간격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제 아줌마 결제해야 나갈 거 아니야 기다려야 고민해야 돼. 되네. 네.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네. 일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결제 수단으로 좋고요. 더 중요한 게 환전하기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환전하려 할 때 일단 은행 가야 되고요. 거기서 뭐 스위프트 코드 넣어야 되고요. 그럼 보통 2, 3일 걸리죠. 그래서 2, 3일 동안 나는 보내지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해외 외국 생활했을 때 이게 돈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거든요. 밥도 막 라면 먹어야 되고. 근데 그냥 한 번에 보내면 바로 쓸 수 있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금 많이 시총도 많이 오르고 시총이라면 그러네요.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많이 규모가 커져가는 네. 게 그런 식의 편안함.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송금하는 것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코인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사회에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이렇게 빨리 제가 아까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장공이 그게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핸드폰이 없을 때 전화로 약속 잡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3시에 보자 했으면 나가야죠. 나가죠. 그 자리에. 그리고 10분 안 와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오는 사람도 옵니다. 왜냐면 기다릴 거 아니까. 근데 핸드폰 생기고 아예 변했죠. 실시간으로 어딘지 네. 알 수 그리고 있고.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건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요. 이메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 지금까지는 막 그 전소구 써가지고 막 비둘기 날리고 태풍 오면 비둘기 안 가면 어떡하자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메일로 가네? 그때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네, 지금이야 네. 아무렇지 않지만 네. 그 정도의 어떤 혁신의 네. 느낌인 거다. 네, 스테이블 맞습니다. 코인도.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근데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왼쪽에서 이런 일 많이 드는데 왼쪽에서 뭔가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그 왼쪽에서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왼쪽을 보고 그 직시한 다음에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네. 이때 물론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쪽을 보고 있으면 영향을 안 받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우리가 보고 피해를 받겠지만 이거 우리가 인식하려 할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좀 옛날 사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흥선대원군 기억하시죠? 네네. 세국 정책. 속에서. 그거 네. 그분이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진보 보수가 아니라 이제 왕당파겠죠. 그분은. 네.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뭔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네. 위험하다. 나라를 막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받아들였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대 흐름상 다들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연구돼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게 혁신이라는 말이 네. 적합할까요? 진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혁신도 네. 혁신이겠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결제는 지금도 엄청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핸드폰 발명, 핸드폰이 대중화 보급이 되고 이메일 나온 거랑은 그거는 아예 정말 많은 게 바뀌었지만 이거는 어차피 결제하면 되는데 왜 쓰지? 이게 문제가 미국이 이거를 거의 모노폴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큽니다. 대부분 경제학 하시는 분들 이거에 관심 있게 보고 지금 많이 걱정하고 지금 여당에서도 미디어 자산 기본법 이거를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까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이유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99%가 달러거든요. 오히려 리브라, 그러니까 2020년대 나온 그거는 옛날에는 오히려 달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커런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앵커님이 네. 지금 전 재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셨어요. 그냥 이야. 정말 엄청난 강철의 심장으로. 과감하게. 네. 근데 그 자체가 자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 거죠. 네. 달러로 네네, 왜냐면 달러 한국 돈으로 안 팝니다. 네. 왜냐면 달러로 사야 되기 네. 때문에 샀죠. 그럼 그 자체가 환율에 달러를 강하게 만듭니다. 환율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한국 돈과 미국 돈에 누가 그러니까 어느 돈의 수요가 높냐는 거예요. 네. 근데 앵커님이 그럼 전 재산을 바꾸셨으면 달러가 조금 올라가는데요. 그럼 그 자체로 앵커님이 저보다 구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가지고 계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연동됐기 때문에 저는 한국 돈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럼 제가 보고 있다가 나도 이렇게 놓칠 수 없이 저도 제 재산에서 바꿉니다. 물론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강한 가정이긴 합니다. 네네. 이제 그러면 그 자체가 환율을 좀 더 강한 달러를 만들거든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패닉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다들 바꿔버리면 이게 여당에서 이제 몇몇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자본 유출 아니야? 이게 이런 겁니다. 네. 오히려 달러뿐만 여러 가지 커런시가 있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달러만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안 하고 한국 돈으로 운용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 정도까지 빠르게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화로 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논의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달러 패권 뭐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건데 달러 패권을 실제로 강화를 시킨다 뭐 네. 이런 예상이 지금 많은 가운데 네. 이게 지금 채권에도 투자가 되고 네. 그러니까 채권의 수요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내에서. 네네. 이게 달러 패권에는 두 가지 측면이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달러 결제 시스템이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패권이라고 하는 게 되게 두리뭉실한 표현이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처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쓸 때가 많아야 되고요. 네. 내가 했는데 쓸 데가 없으면 이거 뭐지 할 거 아닙니까? 쓸 데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일단은 환전이 편하고 이렇게 거래까지 되면 디지털 블록체인의 달러 결제 시스템 만든 것 자체로 네. 쓰임새가 늘어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그럼 아까 그 말한 거 있죠.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하는 겁니다. 제가 100개의 코인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코인도 뱅크런 같은 개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전하겠는데 나 다 팔래 네. 했을 때 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코인을 발행했으면 제가 100불 있어야죠. 네네. 그 100불이 있죠. 그럼 100불 어디다 쓸 거냐? 이번에 미국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도 니네 이걸로 위험자산 투자하지 말고 이거 안전자산. 왜냐하면 실제로 났을 때 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강화시키겠다. 그런 이제 모니터링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그 자체가 채권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 느는 게 그런 문제 그게 그냥 사라는 겁니다. 미국 채권.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안전자산 채권 많이 들어가는데 채권 다 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달러로 표기된 자산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지금 테더를 사면 그 돈을 제가 100% 사면요. 그 돈은 그 회사에서 그대로 미국의 자산을 사는 걸로 쓰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가는 거죠. 그러면 채권 같은 걸 구매를 하면 채권이 사실 이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그냥 돈 좀 빌려줘. 대신에 우리가 뭐 종이 쪼가리 줄게. 종이 줄게. 그 종이가 채권이죠. 정부가 돈을 쉽게 이제 자원을 마련할 때 더 쉽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이슈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달러 패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다른 이 주가들에도.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속도감 있게 이어가 보면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활발한 네.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또 굉장히 뜨겁고 네. 다 각각의 이유가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입장들인 거예요? 저 이렇게 네. 가장 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걱정입니다. 왜냐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원화랑 1대1로 스테이블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비트코인은 파도 네. 하고 파도 치는 거 같은 거 바다고 스테이블 코인은 관리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잔잔한 호수. 그런데 관리를 잘해도 뚝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이게 아예 이제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잖아요. 네. 우리가 경제 위기라는 거를 다 알고 겪는 건 아니죠. 어떤 상황이 나면 이게 무너질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근데 이게 네. 무너지면 네. 한국 원화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와. 이러면 왜냐하면 원화 1대1 했다며. 그리고 이게 그럼 시스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발생하는 순간 그 환율 같은 건 사실 신뢰입니다. 네. 신뢰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네. 사실 경제도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우리가 100명이 모인 사람들이 다 경기가 활성화될 것 같다. 네. 내가 밥 살게. 다들 한 번씩 밥을 사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뚝은 무너질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잘 관리를 해도 그런 게 있고요. 해야 된다는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우리가 아예 다 막아버린 모를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러다이트 운동 아시죠? 막 그게 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들을 뺏는다 해서 그 코인 ATM기 막 돌아다니면서 다 러다이트 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미국 원화가
묶인 달러가 묶인 스테이블 코인 들어오는데 이거를 냅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율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돈 안 쓰고 달러를 써버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또 이제 거기에 반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입장 하시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사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는 국제 통화고 하기도 했고 원유도 지금도 살려면 달러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나는 달러를 산 이유는 있겠는데 원화로 만들었으면 이걸 외국인들이 왜 사?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왜 살까? 근데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원래는 그 여당에서 통과시키는 법안도 원래 5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를 5억으로 줄여가지고 해보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50억, 그러니까 사실상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아직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 끌어들일까? 어떻게 연동시킬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한국 특화된 코인을 뭔가, 그러니까 원할 거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게 될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찬성한 쪽에서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두 가지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가장 뭔가 시스템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행복회로라고 하잖아요. 행복회로가 제일 위험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아마 이런 거 댓글에도 가상자산 우리 다 죽일 셈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정부가 모니터링에 대해 좀 신경을 쓸 거고요. 민간도 신경을 쓸 거고요. 보통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을 때 보통 다 여러 가지 이제 다 동의하는 바가 있잖아요. 경제 성장한 이유가 정부, 민간, 그리고 노동자 다 합세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공론화가 더 되면서 좀 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말한 게 이미 뒤에 들어와 있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환율이 너무 강달러 되는 걸 보면 저도 몇 개는 그냥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매력이 또 눈에 보일 테니까요. 네. 예,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한국은행이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통화를 중앙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CBDC도 사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추진해서 양립하자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게 다 설득력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사님 생각에는 어쨌든 추진을 해가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이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시네요. 네, 지금 하는 한국은행도 비슷한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걱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걸 해버렸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한국은행이 보통 하는 게 이자율 조정한다든가. 근데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면 이자를 올리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 통장에 있는 거는 물론 영향을 받도록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한번 아직은 경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M2 돈이 얼마큼 풀려 있는지도 통화량도 정확히 이게 코인에 있으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이 되게 조심하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10만 명 모여서 7개 은행이랑 결제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국은행이 알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되고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자율 그러니까 통화 정치가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사람들이 일단 해봐야 알죠. 우리가 learning by doing, 그러니까 해봐야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사람 이게 CDBC를 다 같이 병립을 하면서 좋은 시스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거 끝난 다음에 또 10월에 다시 한번 하고 그 미디어 법안 자산 법안도 빠르면 금년되는 거지 이게 급격하게 막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걱정을 많이 표현하면서 정부 사실 시민분들이 감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잘못하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깨지면 한국은행이 사실상 감당을 물론 이제 우리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감당이 되겠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들이 가장 먼저 대응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으로 저희가 남겨두고 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NH금융연구소 한준희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